뉴캐슬이 특급 유망주 영입에 실패했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화제를 모았던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영국의 풋볼 365는 31일 뉴캐슬이 레알 마드리드 스타의 이적료로 6,700만 파운드, 약 1,200억 원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풋볼 365는 뉴캐슬은 이적 시장에서 계획을 위해 레알의 아르다 퀼러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제안했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더 많은 영입을 원하고 있다. 스페인 소식에 따르면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퀼러를 위해 6,700만 파운드를 제안했으며 튀르키예 선수를 통한 시장 개척 의향도 있으며 명백히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레알은 퀼러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싶지 않으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차기 시즌 퀼러에게 더 큰 역할을 줄 의향이 있기에 이적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다라고 레알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퀼러는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특급 유망주 중 한 명이며 튀르키예 메시라는 별명까지 얻은 선수입니다. 페네르바체에서 프로에 데뷔해 성장한 그는 레알 합류 이후 부상, 부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시즌 막판 기회와 함께 유로에서 활약하며 기대감을 올렸습니다. 레알도 퀼러를 팀 미래의 핵심으로 고려해 임대조차 보내지 않을 계획으로 뉴캐슬의 대형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뉴캐슬이 퀼러 영입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선수는 바로 이강인인데요. 이미 이번 여름 이강인에 대한 뉴캐슬의 관심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지난 16일 뉴캐슬 소식을 전하는 맥파이 미디어는 공식 SNS를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이강인에 대해 뉴캐슬이 PSG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다라며 뉴캐슬의 새로운 디렉터 폴 미첼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꿈의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2019년에 유럽에서 뛰는 최연소 한국인이었던 이강인은 양쪽 윙과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하며 이 능력은 에디 하우 뉴캐슬 감독과 미첼 디렉터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라며 뉴캐슬이 관심을 보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이강인도 퀼러와 마찬가지로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2005년생 특급 유망주인 퀼러와 잠재력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강인도 충분히 뉴캐슬 전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뉴캐슬이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의 이적료로 고려한 금액도 알려졌었습니다. 맥파이 미디어는 뉴캐슬은 약 4천만 파운드 약 710억 원의 이적료라면 이강인을 영입하기에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강인도 PSG에서 완전 이적하여 정기적으로 1군에 출전하길 원한다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미 퀼러 영입 금액으로 막대한 이적료를 준비했던 뉴캐슬이기에 이강인 영입에 투자할 금액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으로서는 뉴캐슬 이적이 성사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한데요. 뉴캐슬이 이번 여름 이강인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포지션에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주전 경쟁이 수월합니다. 뉴캐슬은 우측 윙어로 활약했던 미겔 알미론이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후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고 중원에서도 지난 시즌 막판 우측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던 엘리엇 앤더슨이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하며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PSG는 최근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 영입이 임박했고 제이든 산초, 니코 윌리엄스까지 노리고 있기에 이강인이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의 경쟁이 차기 시즌에는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뉴캐슬이 이강인으로 다시 선회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리 생제르맹의 의중입니다. PSG는 그간 나폴리의 트레이드 제안에도 이강인을 포함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익명 구단의 1,000억 제안도 거절했다는 소식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을 데려오려면 PSG를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캐슬의 영입 계획 실패로 이강인이 여전히 영입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 다시 한번 뉴캐슬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맹활약하며 새 시즌 전망을 밝혔습니다. 양팀 합쳐 최고 평점을 받으며 PSG의 새로운 에이스 등극을 앞두고 있는데요. PSG는 8일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의 베르테르제 슈타디온에서 열린 슈투룬그라츠와의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솔레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한 이강인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이강인은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활약했는데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으나 솔레르의 득점에 관여하며 득점에도 기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은 72분을 소화하고 아이만 카리와 교체됐습니다. 기록도 좋았는데요. 이강인은 47번의 패스 중 45번을 성공하며 96%의 패스 정확도를 자랑했고 긴 패스도 6번 중 5번을 성공하며 중원에서 창의성을 더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태클 성공률도 67%로 높았고 리커버리도 3회나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볼 터치 61회, 패스 성공률 96%, 롱볼 성공률 83%, 드리블 성공 2회 시도에 2번 다 성공하는 등 성공률 100%, 지상 경합 성공률 83% 등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평점 7.6점을 받아 카를로스 솔레르, 마르코 아센시오, 이브라임 은바에 등 동료 선수들은 물론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팬들은 경기 초반 보여준 특유의 강인 턴으로 상대 수비수 4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경기 중 환상적인 택배 전환 패스에 혀를 내두르며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매체에서도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프랑스 매체 막시풋에서는 활동적이고 깔끔했으며 파리의 2번째 골로 이어진 정교한 패스처럼 종종 영감을 주는 패스를 선보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루티티스 두 PSG 등 현지 팬 커뮤니티에서도 이강인을 향한 칭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난리가 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판인데 정몽규는 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귀 닫고 입 닫고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하며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4년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 프랑스 파리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자서전을 전달했습니다. 피파는 인판티노 회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파리에서 만났다며 면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정 회장이 피파 파리 사무소에서 인판티노 회장의 자신의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을 선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서전은 지난달 26일 발간됐습니다. 정 회장은 자서전에서 어느 종목도 국가대표팀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럴 때마다 축구협회장이나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민욕 바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축협회장으로서의 업적에 대해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해 36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상황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이 맞물려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피파는 정 회장이 발언하는 영상도 공유했는데요. 정 회장은 영상에서 전통적으로 30, 40, 50년간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여성 팬이 있다. 그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현상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참 흥미로운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